267페이지에 그 그림 밑에 보면 지정권자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체크하는 것만 한번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문수는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또는 공업지역 동그라미, 주상공. 여긴 지금 보면은 녹지지역 없지요. 도시지역 아닌 것도 없잖아요. 개발밀도가 저기 217페이지라고 세 번이나 얘기하고 위에 그림 밑에 가로 1번이 지정권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말 다 끝났는데 언니 어디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씨 나도 몰라 씨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짜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이맘때 합격해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걸 기념해서 합격자 파티에서 다 만나서 밥 먹는 이 밤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1년 금방 가거든 사실은요. 1년 금방 갑니다. 자, 다시 그 만화 있죠, 만화 밑에 지정권자 보면은 특별시 저 끝에 이제 시장 문수는 자 어디에서 지정하냐 이 말이요. 주거, 상업, 공업. 그러면 녹지지역 들어가면 안 되지. 녹지지역은 줄어들 용적률 자체가 없잖아요. 80%, 100%, 100%인데 뭐 50% 반토막 내냐고. 건물도 못 짓는데.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 중에 한 군데에서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책을 보니까 대충 감이 오죠. 자, 그러면서 밑에 뭐 절차, 효과 나머지는 지금 시험용으로 할 만한 게 지정 대상이 5군데가 있거든요. 아까 이거 지정하면 용적률 50%까지 강화가 되는 거예요. 확 줄어드는 겁니다. 완화되는 게 아니고. 땅값 반토막 나요. 건물 주는 층수가 30층이 15층밖에 못 지으니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는 그 만화 밑에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박스에 1, 2, 3, 4 있잖아요. 이걸 알면 돼. 얘는 규제가 풀려서 땅값이 엄청 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박스 1번,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못 될 때 완화 해제되잖아요. 풀어지잖아요. 그러죠? 풀린단 말이에요. 땅값 뛰잖아. 여러분 같으면 행위 제한이 더 강화되는 게 좋을까? 완화되는 게 좋을까? 그럼 그 2달 뒤에 야가 법이 바뀌어서 규제가 풀린단다. 그런 소문 들리면 땅 사 안 사요? 사야지 당연히. 두 번째도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역시 못 될 때 완화되잖아요. 자,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학습을 해서 다 알아. 대답돼. 근데 객관식 시험에는 틀린 이유가 강화 또는 완화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문장을 만들면서 그 안에 강화라는 2글자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후다닥 읽기 때문에 틀린 거 못 보는 거예요. 지문 다 봐도 답이 없는 거야. 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얘는 강화란 말로 하면 안 되지. 강화되면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완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3번에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18년이야 지금 2017년도, 2016년도, 자 2016년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다고. 그 다음에 허가 건수 120건, 130건 이상 늘어났지. 20% 이상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실질적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놔야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딜 대상으로 하냐 이렇게 나올 때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얼마 이상 늘었다는 얘기예요. 20%. 그러니까 20% 이상 허가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물 짓겠다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땅값이 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도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등등 시군의 전체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대요? 자, 인구가 늘어났다. 허가 건수가 늘어났다. 법이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어서 규제가 풀린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땅값 뛰는 곳이잖아요. 이런 데를 뭘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4번에 해제 의제라는 거 있나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절부터 동그라미 하세요. 몇 년?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또 동그라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요건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1년. 그러죠? 요거 지정했다. 몇 년 내 설치계획 짠다? 1년 내. 안 짜면 1년 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법은 누적되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입으로 툭툭 떠들면서 익혀놓으면 객관식 시험을 문제 풀 때 시험장 가서 가만히 있어봐라. 생각 한번 해볼까? 답이 막 엄청나게 막 딴 게 떠올라요. 3년? 아니야, 2년이야, 2년. 아니야, 5년. 이런다니까. 그렇게 풀면 100% 틀려요. 느낌대로 딱 하는 거예요, 느낌대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몇 년 내 설치계획 짠다? 1년. 안 짜면 다음날 전부 시효된다. 이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밑에 네모 3번에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대상이라고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단독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얼마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행위 할 때 돈을 내야 돼. 여기 얼마 초과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동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묶였다 하더라도 150제곱미터짜리 건물 지을 때는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200 초과할 때만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 장을 여기 이제 뭐 없네. 그 건물 중에 기반시설 유발계수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 유발계수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높은 게 2.1부터 해서 한 4, 5개는 순서대로 외워놓으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외우는 방법도 금방 외우는데 일단 뭐 여기는 없으니까 나중에 외우고 여기까지가 1장 끝나는 거예요. 1장 끝나요. 그러죠? 1장 끝났으니 뭐 집에 가야지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왜 표정이 왜 그래요? 뭐 다 했는데 뭐 시간이 중요한가? 그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329페이지 펼쳐보세요. 저래 좋아할까? 그리고 저래 싫어할까? 공부한다는 게. 제가 왜 이 시간을 딱 남겨놓겠어요? 요거 하려고 국토법 하면서 뒤에 짜투리 시간 남겨서 농지법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다음 주부터 한 법 하나당 한 주씩 딱딱딱 끝나거든요. 농지법 2개 나오는데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농지법을 좀 해놓으면 중개사 실무 있지요. 거기서도 하나 나와요. 개론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농지를 좀 공부를 좀 해놓고 좀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어째 그 부동산 중개다고 돈도 묻고 또 그 농지 투기해서 돈도 벌잖아요. 여러분 저 민통선 파주 연천 일대 지금 농지 사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요. 농사 지으려고 사는 줄 아세요? 저기 민통선 가서 지뢰 밟으려고? 농사 지으려고 땅 살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고 있는 사이에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은 파주 일대로 농지 보고 다녀요. 지금 임야고 뭐고 땅 사놓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수십 배 뛰는 걸 하려고.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에 땅 사놨다 농지 같은 거. 근데 외곽에 땅 사놨는데 그 옆으로 외곽순환도로 지나가가지고 또 신도시가 들어섰다. 수백 배 뛰었겠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요 앞만 보지 말고. 농지법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2개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농지법. 그러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농지법에서 용어 있죠. 용어가 올해 시험은 하나는 저 뒤에서 좀 어렵게 나왔고 하나는 이제 대리경작에서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예상했고 대리경작은 예상한 부주제니까. 근데 올해 농지법은 2개 나오니까 꼭 올해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용어 쪽은 거의 매년 나왔던 게 또 나오고 해요. 용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지냐 아니냐. 그 다음에 농업인. 야는 좀 해놔야 돼요. 농지의 개념. 여기에 해당해야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이런 사람만 농지를
적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지는 있잖아요. 스스로 경작을 할 자가 아니면 소유 못해요. 스스로 경작을 해야 돼. 옛날에 왜 소작농 이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대지주들이, 양반들이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고 다 소작을 줘서 다 수탈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배고파 죽고 반란 생기고,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다음에 헌법을 처음 만들 때 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다가 농지는 스스로 경작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스스로 경작할 자만 가지는 거예요. 경자유진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지를 사고 팔 때, 농지 살 때 있지요. 나 농사 짓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그래야 등기를 해줘요. 농취증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농지냐? 그것부터 가야 되겠지요. 329페이지에 용어정의에서 농지의 개념 나오잖아요. 자, 일단 농지는 전, 동그라미, 답, 동그라미. 전이 뭐요? 파전, 녹두전. 이런 걸 아재개그라고 그래요. 여러분 웃어줘야 돼. 이때 안 웃어주잖아요. 분위기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어리가 그런 거잖아요. 에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 얼마나 신경 써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답이? 전답 차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적에서. 물을 대지 아니하고, 물을 주로 이용하여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곳. 답. 그 다음에 과수원 나오죠. 자, 여기에 전답, 과수원이 최소 기본적인 농지예요. 그러면서 그 밖에 법적 지목 불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박스 있죠, 박스. 자,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대장에 안 올라가도 농지법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농작물 경작조로 이용되고 있고, 2번에 뭐 쭉 나오고, 계량시설의 부지 뭐 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안 해도 되겠는데 답을 알려 줄게요.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중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나오겠지요. 그러면 한 장 넘어가면, 자, 다음 페이지. 거기 있네. 농지 제외라고 있지요. 다음에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얘는 이제 농지법 적용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사고 팔 때는 농지증 안 내도 관계없고 농업인 관계없다는 얘기지. 어딜 보냐면은 3번.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여러분 초지란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양들 있죠, 양들. 양들은 동물 중에 착한 동물, 안 착한 동물? 양들이 무지하게 못됐어요. 양아치는 또 그런 양은 안 쓰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리고 양 쪽에다가 양아치를 갖다 붙였을까, 아예. 그것도 참 희한한, 말은 되네. 양아치 같은 놈들. 양들이 있잖아요. 여름에도 지들이 항상 붙어 댕겨요. 양들은 저거들이 다른 양이 시원하게 사는 꼴을 못 본대요. 붙어가지고 더 죽으라고. 겨울엔 따로 떨어져 댕긴대요. 따뜻한 꼴을 못 본다네. 양들이 되게 못된 동물이래요. 그래서 양같이, 순한 양같이 생겼다. 아니요, 속은 엄흉해요. 늑대가 몇 마리씩 들어가 있다니까. 늑대가 오히려 어리가 있는 동물이에요. 늑대가 동족을 막 먹이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근데 초지라는 게 뭐냐면은 대관령 양떼 목장 있잖아요. 그런데 양들 키우려면, 젖소 키우려면 목초를 조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꼴 베어다가 풀 베어다가 건초를 만들어서 창고에 사놔야 줄 거 아니야. 그럼 목초 심어서 키우는 것을 초지라고 그래요. 야들은 농지법 적용하지 않아. 야가 주로 답이요. 초지. 초지가 주로 농지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 초지를 사고 팔 때는 농취증 같은 거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너무 써먹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건 다음 달 얘기해 줄게요. 다 까발리면 재미없잖아요. 잊어먹어도 너무 많은 걸 잊어먹고. 괜찮아요? 잊어먹는 걸 많이 잊어먹으면 억울하잖아요. 좀만 잊어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얘기해줘도 다음 주에 안 잊어먹을래요? 다음 주에 잊어먹기만 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1번이에요. 1번.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말 나오죠.
이거 아직 안 들어봤어. 옛날 지적법이에요. 공시법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저 수요일날 공시세법이 되잖아요. 공시법이 등기법 12개,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얘 12개 나오는 거예요. 24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 관련된 법이거든. 이 법에 따른 지목이 잘 봐요.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란 말 나왔죠. 법적 지목이 전답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니야. 아닌 토지에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당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 자, 이제 여기에 결론 나오는 거예요. 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 있잖아요. 그래도 농작물 경작하잖아. 그럼 봐요. 잡종지다. 하천부지다. 내가 농사 짓잖아요. 1년 내지 2년만 하고 말아버렸어. 농지를 봐, 안 봐? 안 봐요. 뒤집어 얘기하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그 땅이 법적 지목이 농작물을 심어서 경작하는 게 3년 이상이면 농지법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이 농지법 적용을 하려면 농작물을 몇 년 이상은 경작해야. 그래서 3년 미만으로만 하면, 즉 1년 내지 2년이잖아요. 3년 미만이니까, 이하가 아니니까. 그러면 농지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진도 너무 쉬워서 몇 번 써먹었거든. 그 다음 농업인 나오나요? 얘가 요새 더 자주 나와. 농지보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은 다음에 개인으로 해당하는 자에는 그 박스 1, 2, 3, 4, 4개 나오잖아요. 이걸 쫙 풀어서 5개 만들 수 있다니까. 자, 이거 나중에 외울 때 1091, 330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단생 식물 경작 재배하거나 연정 며칠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330, 100평 이상의 온실, 버스 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경작하는 자 1091, 330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 시험에 빈칸용으로 낼 수 있어요. 빈칸용. 자, 기본적으로 1000 이상 땅에 농사 지으면 농업인이요. 연정 며칠 이상 종사하면 90일. 농업 말고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330. 1091, 330.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기 여러분, 이런 단순한 거는 수업 시간에 외우는 게 좋지. 집에 가서 복습하려다 하지 마요. 집에 가서 뭔 복습을 해요. 그죠? 집에 가는 순간 오늘 뭘 배웠는지 과목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러죠? 집에만 가면 잊어먹는다며요. 내가 안 잊어먹는 방법 얘기해 줬죠? 집에만 가면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가지 말아야지. 수업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그냥 똑바로 가면 돼요. 안 돌아서면 돼. 이런 걸 아재 개그를 하고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저 진짜. 자, 1091, 330. 그 다음에 대가축 몇 두? 두두, 중가축 12. 반응이 없어요. 소가축 100두, 가금, 천수, 꿀벌 10군. 휴대폰 메시지 하느라 엄청 바쁩니다. 집에 일찍 안 보내줬더니 메시지 하고 있어요. 자,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있지요? 가축 중에 대가리 크기로 구분하면 돼요. 대가리 제일 큰 가축이 어떤 걸까? 소, 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오니까 소 2마리 끌면 농업인 이렇게. 자, 중가축은 개, 돼지, 양, 염소. 돼지 몇 마리? 10마리. 소가축은 어떤 거? 닭, 오리, 뭐 이런. 그건 닭, 오리, 거위, 칠면조는 집에서 키우는 새, 가금. 그 새 금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금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자 말이 왜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머슴이 나쁜 짓을 했어. 이 금수 같은 놈, 금수 같은 못한 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양반은 한자로 요구를 하니까 그 무식한 상놈들이 볼 때는 나한테 금수강산처럼 좋은 얘기 했네. 웃으면서 금수만도 못한 놈, 금수 같은 짓을 했네. 이 금수가 새 금자 덜짐승 숫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동물의 왕국 보면 맹금류라는 말 나오잖아요. 독수리 매 같은 싸나운 새를 맹금, 가금, 집에서 키우는 새, 그리고 오리, 거위, 닭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축은 토끼, 밍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 쓰지 말고 창피스럽게 그걸 쓰고 있어요. 쓰지 말고. 자, 소 몇 마리? 2마리.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꿀벌 마리수 한번 세보세요. 그거 어떻게 세나? 꿀벌 양봉통 쌓아놓는 거 있죠? 그 한 개당 한 1군이라고 그래. 물이 군자 써서. 이게 10통 이상 쌓아놓으면 10군. 꿀벌 10통이라 그러면 돼. 자, 대가축 몇 두? 두두. 소를 2개라고 그래요. 두라고 하는 거죠. 2마리 그래. 돼지는 10마리, 토끼는 100마리, 오리 1000마리 끌고 다니면 농업인이요. 꿀벌 10통. 그 다음에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인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 120만 원. 1년 내내 감자, 고구마, 옥수수 팔아가지고 매출 120만 원 이상만 올리면 농업인 자격 됩니다. 제일 자주 나온 게 이놈이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8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식으로. 얼마? 120. 원래 80이었거든요. 법 개정해서 120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뭘로 본다? 농업인. 그러니까 이 박스가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쉬운 듯 하면서도 학생들이 대충 공부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농업인 되려면, 자, 1000 이상 경작을 해야 돼요. 연중 며칠? 90 이상 종사하거나 비닐하우스 나오면 330 이상 온실 같은 거 조성하는 것. 자, 대가축, 두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천수, 꿀벌, 10군.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 돼요. 그럼요. 이런 게 공부지 뭐 대단하나? 문제가 희한하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유 제한 이런 건 냅둬도 괜찮고 한 장 넘겨보면 오늘의 핵심이 하나 있어. 332페이지에 맨 위에 농지 소유 사항안 있지요. 1번, 2번, 3번. 밑에 그림 만화는 오히려 헷갈리나? 그 위에 가로 1번에 1, 2, 3, 3개 묶어 놓으세요. 설명을 쉽게 할 테니까. 여러분요,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은 면적 구애 안 받아요. 관계 없습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지. 농지를, 고향의 농지를. 그러면 내가 농사 지으면서 상속받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내가 농사 안 짓고 강의하잖아요. 근데 10월에 땅 상속받았지. 그러면 3,000평, 10,000제곱미터 넘는 건 팔아야 돼. 그래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을 제한을 한다니까. 그래서 1번에 상속으로 농지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얼마까지만? 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농지를 보세요. 오늘 3만 제곱미터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자, 법적으로는 얼마까지는 농사 안 짓고도 내 명의로 가질 수 있다? 만. 그러면 2만 남았잖아요. 2만 제곱미터는 돌아가신 지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소유상한을 초과했거든. 그럼 만을 뺀 2만은 돌아가신 지 몇 년 내에 팔아요?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 그게. 일단 이게 알아버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사람은 얼마까지만 가질 수 있다? 만 넘는 것은 상속받은 지 몇 년 내?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그 다음, 1년 가도록 안 팔잖아요. 그러면, 너 왜 그래? 6개월 내에 처분 명령이 날아가요. 자, 몇 개월 내에 팔으라고? 명령을 해버린다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 요약집 나오니까.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데, 팔라고 매물로 내놨지만, 농지는 잘 안 팔릴 수 있지. 왜? 농업인 아니면 취득을 못 하니까. 그리고 6개월 가도록 안 팔잖아요? 그러면 뭐가 날라오냐? 이게 날라가. 이행강제금이 날라가요. 아까도 이행강제금이 나왔었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유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행보증금. 아까 배운 건데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몇 가지? 이행보증금. 5글자라고. 5글자라고. 그죠? 조건을 붙인다고. 조건은 이행 안 하고 도망갈까봐. 이행보증금. 야는 이행강제금.
너 왜 6개월 가다 안 파냐? 이거요. 땅값에 20%가 날라가. 아, 이거 여기 빈칸 메고 그냥 이게 엄청나게 자주 나온 거거든. 자, 농지 가액의 몇 프로? 20%. 1년에 한 번씩 날라가요. 그러니까 농지를 안 팔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날라가. 못 살게 만드는 게 이행강제금이야. 그 이행강제금은 농지는 5번 두드리 맞으면 쌤쌤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대출 받아서 내야 돼. 못 견디게 하는 게 바로 이행강제금이에요. 여기서 이제 머문이 생겨요. 내가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 6개월 넘었다. 속절없이 이행강제금 두드리 맞으면 나 어떻게 하냐고 속상해서. 그러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매수 청구할 수 있어. 그 당신들이 내 땅 사가라고.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시장문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내거든. 한국농어촌공사라고 들어봤나요? 농업기반공사는? 그 둘 중에 어디를 들어봤어요? 같은 데입니다. 농촌진흥공사는? 옛날 세대의 사람들이야. 옛날 용어예요. 그것이 그래 바뀐 거야. 농어촌공사로. 기반공사가 그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 통틀어서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농지의 매수 청구. 제발 시군구 아니라는 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공사 간다는 거.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상속받은 자는 얼마까지만 법적으로 가진다? 1만까지는 괜찮아요. 3,000평이거든. 그러면 상속받았는데 1만 넘는 거 받았다. 1만 뺀 그 2만은 몇 년에 팔아야 되는 거야. 안 팔면 6개월 내에 팔으라고 명령 날라와요. 명령 날라왔는데 내가 안 팔리니까 누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 그 농어촌 거기 그래. 안 해도 돼요. 농어촌 그거 이렇게 해도 돼. 시군구만 아니라는 거 말면 돼. 그 다음에 매수 청구도 안 하고 6개월 가다가 안 팔잖아요. 이행강제금 날라온다. 1년에 몇 번? 한 번. 땅값에 20%. 완샷 20%.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요 흐름을 알아놓으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에 인농한단 말 나오죠. 인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 얼마까지? 1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한 5만을 농사 짓고 있었는데 관절이 아파서 농사 도저히 못 짓겠다. 도해지로 인농을 하잖아요. 못 짓겠다. 그럼 얼마만 빼고? 1만 빼고 나머지는 4만은 팔아야 된다 이 말이요. 몇 년 이상만 농사 지으면? 8년 이상 농사 지을 때는 1만까지는 가지도 돼요. 농지 투자는 8년 이상 봐야 돼. 농지를 샀죠. 1억 주고 샀는데 1000평을 3년 만에 5억에 팔았지. 그러면 4억 남았지. 3년 만에, 그죠? 그러면 그 4억의 50%가 세금으로 나가요. 근데 8년 뒤에 팔았잖아요. 그 일반 과세를 해요. 그래서 농지는 투자를 한다면 8년 이상은 보셔야 돼. 근데 3년 만에 팔아야 되는데 1억에 샀는데 5억이다. 세금이 엄청 나오죠? 그럼 당사자가 나온 계약 쓰면 되지 뭐. 5억에 사고 팔아놓고 1억에 사고 팔았다고? 그래 놓고 산 놈은 죽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다운 계약 써줘? 안 써주지. 판 놈이야 괜찮은데 산 놈은 나중에 또 팔 거 아니야. 그때 1억에 사서 10억에 파는 거니까 지 세금 다 내야 되지. 안 써주려고 그러지. 그러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제가. 그래 나 같아도 5억에 팔고 2억 세금 내면 되지. 근데 나 2억 남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네 이런 표정 보니까. 그래서 8년 뒤에 파시면 돼요. 자, 농사 짓다가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8년 인농을 하는 사람은 얼마까지는 농사 안 짓고도 가지고 있다? 1만. 넘는 건 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요, 도시민들, 여러분요, 목동 사는 여러분들 있지요? 목동 서울특별시죠? 시골의 농지 주말 농장으로 법적으로 가져도 돼요. 300평까지. 1000. 그래서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 가져야 되겠다. 1000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골 땅, 돈 되는 것 같아. 한 3000평을 사고 싶어. 3000평 안 되겠구나. 3000평 산다 하더라도 되겠다. 쭉 이 땅 다 사고 싶은데 주말 농장으로 살 때는 3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300평, 처남댁 이름으로 300평, 그 다음에 다 분리했을 거 아니야. 같은 식구들 내 이름으로 마누라 이름, 아들, 딸 이름 안 돼. 다 합쳐서 1000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1,000, 동생 집 1,000, 내가 돈 주고, 또 여동생 1,000, 처남 1,000, 처제 1,000,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하던 그 경북 봉화가 나온 똑똑한 우병우.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국 학력고사 그때 걔가 한 40등에서 30 몇 등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조서를 지가 12시간 동안 작성한 거 있잖아요. 검찰 가서. 그걸 7시간 동안 조서를 100페이지 넘는 걸 다 외우고 나온 애예요. 싹 다 외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기각돼. 걔는 계속 법을 피하는, 워낙 똑똑하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우병우? 벌써 잊으시면 어떡해요? 걔가 그런 식으로 농지 투자에 지쳐가지고 식구들하고. 그래서 농지를 샀는데 자기 이름으로 큰 처제 막 다 산 거예요. 그 주변 땅. 그 골프장 주변에. 그리고 뭐 심었는지 기사 나왔죠. 도라지. 여러분 그거 다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 농장으로 내가 300평 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농사 안 짓지. 체험이라도 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 또 처분 명령 날라온다니까. 근데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손이 가잖아요. 파종하고 물 주고 막 꼴 베고. 도라지는 심어 놓으면 되거든. 그리고 5년근 돼야 좋은 거 아니야? 도라지는 누가 캐가나? 안 캐가. 고구마, 옥수수 보세요. 가지 익었다, 아깝다, 동네 사람 다 따간다니까. 그러니까 도라지 더덕 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법을 아는 애들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골 땅 살 때 300평이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형제간 이름을 다 사는 거야. 그러면서 살면서 이제 내 여동생인데 돈을 주고 내가 5천만 주고 땅 사놓고 싶잖아요. 근데 여동생은 믿지만 여동생 남편은 못 믿잖아. 이 새끼가 사업한다고 마누라한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여동생 이름을 사놓고 내가 돈 빌려준 걸로 건재당 설정해 놓으면 돼요. 함부로 못 팔아먹지. 그러죠? 진짜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땅값 많이 올라서 팔면 수익이 얼마인지 얘한테 줄게.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법을 아는 사람 따라하면 가도 돈 번다니까. 그러죠? 그래도 땅 투기해서 부자 된 놈 따라가야 되고 법을 아는 놈 따라가서 투자해야 되는 거지. 모르는 놈 따라가고 실패한 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내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상한 있죠. 이 세 가지 알아놔야 돼요.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보세요. 농지법을 두 번째 나온 거지만은 그냥 이왕 배우는 기회에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놓으면 나중에 농지가 어떻게 될지 나한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끼우면 농지 사놓는 거지. 농지 살 일 있을 때 농지 등기부 대장 다 띄어가지고 법적으로 다 해결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 상속을 받은 사람을 농사 안 지으면서 상속받았다. 얼마까지만 가지라? 10,000.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한다. 얘도 10,000. 주말 체험용농은 1,000. 10,000.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말 농장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 형식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자, 세대원이 식구가 4명이다. 각각 1,000, 합쳐 1,000. 합쳐 1,000밖에 인정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 다 합쳐서 내 이름으로 1,000. 그 다음 여동생 이름으로 1,000. 여동생 이름으로 1,000. 남동생 이름으로 1,000. 그러는데 야들이 팔아먹었다. 냅둬 안 냅둬? 냅둬. 처제 이름으로 1,000. 처제가 팔았다. 냅둬 죽여버려요. 처남이 1,000. 팔아먹었어. 냅둬 죽여버려. 묻어버려. 아니, 얼굴 표정 좀 봐봐. 자, 친정 남동생이 밤 2시에 술이 취해서 누나 왔어. 술 취해서 배고프다. 밥 차려줘, 안 차려줘? 쳐주지. 새벽 2시에 시동생이 새벽 2시에 술 취해서 형선생님 밥 좀 차려라. 라면 끓여줘, 안 끓여? 문 안 열어주잖아. 솔직히 얘기해. 그냥 저 인간 또 왔네. 근데 친정 동생이 왔어. 아무리 졸려도 라면 끓여줘, 안 끓여줘? 끓여주지. 자, 25년 살은 남편이 오늘 술이 취해서 새벽 2시에 왔어. 라면 끓이라고 해. 끓여줘, 안 끓여줘? 그래. 근데 이거 고시 공부하는 아들내미가 새벽 2시에 왔어. 배고프다고. 끓여줘, 안 끓여줘? 끓여주지. 그죠? 그러니까 여동생, 남동생은 평생 같이 살았잖아. 이까지 판다고 뭐 어때? 처남, 처제 정이 있어, 없어? 언제든지 남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팔아먹었어. 나는 광주에 전화해요. 제가 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그들이 와라. 연장 좀 챙겨와라. 해가지고 묻어버려. 조사버려. 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농담을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해서 배신을 해서 매형 죽이고 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현실이 대기업 하는 애들 있잖아요. 기업하고 이런 애들이 할 때도 항상 처남들이 뒤통수를 까는 게 얼마나 많은데 형제가 덜 하다니까. 그래 내 여동생은 내가 사람 죽였어. 그러면 내가 무거워서 시체 묻을 때 도와줘 안 도와줘? 예를 들어서 도와줘. 어디 까발려 안 까발려? 죽었기도 안 까발리지. 근데 처제야 처제. 도와줬다가 내가 지 언니하고 이혼했어. 냅둬 까발려. 언니가 젊은 여자고 형부가 젊은 여자고 바람났다고 지금 언니 이혼 당해서 저러고 있다. 까발려 버리지. 그게 이 삶의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일단 남인 것이 남도 아닌 것이 믿을 수 없는 첫 자식들. 여러분 동생도 시동생들은 밉잖아요. 솔직히 시금치도 안 먹잖아요. 시금치, 시내버스. 우리 집에서 안 먹는 시금치, 포항초. 포항초 되게 맛있어요.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 포항초 얼마 우리 집에 포항초 안 좋아해요. 포스코만 나와도 부르르 떨어요. 자, 근데 333페이지 농지증 나오죠? 요것만 하고 내가 집에 보내줄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농지 취득 여러분 이제 보세요. 둘이서 농지를 가진 사람, 이 농지를 사고 싶잖아요. 청약, 팔으라고. 오케이, 팔게, 승낙, 매매계약 체결하잖아요. 등기해야 되지. 등기해야 소유권 넘어가거든. 우리 민법은. 자, 그래서 내가 농지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등기할 때, 등기소에 갈 때는 내가 이 농지를 이런 식으로 농사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들어가야 돼. 매매계약서도 들어가지만 농지를 이런 식으로 농사 짓겠습니다. 이게 입증하는 서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해도 되겠냐라는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자, 농지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해당 시구 읍면 사무소 가서 농지증 발급받으러 왔어요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 회원 가입하셨어요? 좀 하세요. 좀 거기 왼쪽 하단 쫙 가면 농지증, 영농계획서 다 서류가 다 있다니까. 그 안에 농지증 발급 안 받고 취득한다 3년 3천만 원 벌칙이 저절로 외워진다니까. 그 서류를 봐버리면요 공부하는 게 확 와닿는다니까. 다음 카페라고 얘기했죠? 네이버거든요. 뭘 해도 걸리니. 오늘 카페 들어가면 농지증 나오는데 카페 오른쪽 상단에 마이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또 누르면 빨리 등급이 올라간대요. 카페가 좀 팍팍 누르세요. 얼른 대답 좀 해주세요. 농지를 보세요. 내 사례를 얘기 들을 때 제일 쉬운 공이니까 농지 사고 팔고 싶잖아요. 좀 덮어 놓으시고. 그래. 이석규 교수의 난수공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성격 엄청나게 급해요. 바로 확인하잖아요. 바로. 서울 사람 아니지. 서울 사람들은 이따가 잊어먹어버려요. 저 지방 사람이 그래요. 훅 하고 막 농지를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들어가야 등기를 받아줘. 그러면 여기 이제 해당 시구 읍면 사무소 가야 돼. 이게 원래 공법은 시군구거든. 유일하게 시구 읍면이 나오는 게 이거야. 가만히 그거 줄 치지 말고. 그 면사무소 가잖아요. 면사무소 가서 자 내가 이렇게 사서 등기하려니까 농지증 발급받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면사무소에서는 종이 한 장 없어요. 종이를 나한테 하나 줘. 이게 농업경영계획서라고 영농계획서를 이제 농지 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서류 준다니까 이거 작성해 와라고. 농업경영계획서, 우리 시골 말로 영농계획서. 그럼 이제 면적 얼마인지, 내가 이걸 농기계 장비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다음 뭐 심을지 있잖아요. 브로콜리, 낑깡 이런 거 그걸 다 다 작성해서 읍면 사무소 당면 직원한테 주면 그 확인해서 그 다음날 농지증 발급을 해주는 거야. 그 농지증을 들고 등기할 때 내는 거예요. 그 농지증이라는 것은 농지를 내가 이렇게 짓겠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개사 실무에서 나오냐면 중개업자 갑은 다음 농지 거래 중개했다. 틀린 거 골라봐라. 올바른 거 골라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농지가 법원에 경매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농지 가진 사람이 농사 짓다가 영농자금 빌리잖아요. 그럼 뭘 담보로 해줘? 신용대출 해줄까? 5천만 원? 택도 없지. 농업인이 사는 집 담보로 들어가면 시골집 담보 가치가 있어?
논밭이잖아요. 담보로 들어갔잖아. 근데 가을에 배 농사를 짓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수확하기 한 달 전에 태풍이 와서 다 박살난 거야. 수확량이 없잖아요. 못 갚는 거지. 그러면 농협에다가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렸잖아요. 농협에서 그 농지 소유권 가져가, 안 가져가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여러분 아파트를 국민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렸잖아. 10억짜리를 담보 제공을 5억 빌려, 5억.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0억을 빌려줘요? 아파트 시세 60% 주잖아요. 그럼 농지는 60% 담보가치 인정할까? 택도 없어요. 빌라가 45% 지금 인정하거든요. 아파트 60%, 그 다음에 나머지 인기 좋은 상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55%, 50%. 그 다음 빌라 45%, 땅 30%예요. 담보가치가 땅은 30%, 25%로 왔다 갔다 해. 1억짜리면 3천만 원 빌려줍니다. 그것도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빌리려면 5천만 원짜리 땅을 담보 제공할까? 1억 5천, 2억짜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2억짜리 땅이 들어갔지? 5천 빌렸지? 돈 못 갚았다. 그럼 농협 금융기관이 가져가면 이게 부당이득 아니에요? 폭리행위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경매 처분해서 경락대금으로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땅 준 줘야지.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지. 못 갚으면 국민은행이 가져가나? 경매 붙이잖아요. 그래서 낙찰이 만약 8억에 낙찰됐다. 5억 가져가고 3억은 아파트 준 줘야지.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그거? 다 가져간 줄 알았어요? 그래, 부동산 공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를. 그 내가 봐요. 10억짜리니까 목동 아파트는 담보같이 세게 쳐주거든. 5억을 일단 국민은행에 빌리잖아요. 1순위. 2달 뒤에 또 1억이 필요해. 그러면 1억 필요할 때 새마을금고 가잖아. 그럼 네가 비싼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15% 간단 말이에요. 5%, 4% 빌리다가. 그러면 새마을금고 1억 빌려주 2달 뒤에 또 1억 필요하네? 그때 토마토 낑깡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저축은행 25%짜리. 그럼 1순위, 2순위, 3순위잖아. 그럼 5억, 1억, 1억이잖아. 10억짜리 아파트가. 근데 경매 들어가면 위치 좋으면 10억짜리 한 8억, 9억에 낙찰되거든. 9억 낙찰됐다 쳐. 그럼 1순위 국민은행 5억 가져가는 거예요. 2순위 1억, 1억. 그럼 7억 가져갔지? 2억은 아파트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야가 토마토 낑깡은행에다가 진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5억을 빌려버렸네? 낑깡은행은 5억, 1억 빼고 남는 게 2억인가? 3억이잖아요. 가져가도 2억 모자라잖아. 못 갚아. 야는 하도 못 가져가냐, 아파트 주인은. 그러니까 담보로 들어간 것은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 경매 신청해서 경매 붙이고 경락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 우선 변제 받을 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기 아파트에 지가 저당권자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내 아파트인데 내가 저당권자야.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경우 없을까? 그런 게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담보를 잡고 아파트를 돈 빌려줬죠? 빌려줬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10억짜리를 담보를 잡고 5억을 빌려줬지? 그리고 아파트 담보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를 내가 사버렸다니까? 5억 퉁치는하고 내가 5억 줄게.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나한테 소유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었으니까 저당권은 없어지겠지? 이거 혼동으로 소멸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1순위 저당권자만 있는 거 2순위 저당권 또 어디 있어? 3억짜리. 근데 내가 이 저당권 1순위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해? 순위가 승진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1순위 저당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다.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건 차치하고 나중에 또, 진짜 여러분 눈빛 보니까 지적 호기심이 진짜 충만하다니까. 농지죠, 농지. 농지를 사고 팔 때 등기하려면 내는 서류가 바로 농지 취득자격증인데, 농지가 법원에 경매를 떴지. 경락받아서 등기해서 내 걸로 만들 때는 농지증 낼까 안 낼까? 농지증. 근데 우리 대건 처음이시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고 왔을까? 공부를 하면 조금 찍었어요? 아니면 혼자 공부해서 혼자 찍었어요? 진짜 공부한 적 없는데? 찍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 언니, 망언니 웃는 소리. 찍는 게 귀신이야, 귀신. 농지는 경매로 떴을 때 있지요.
경락받을 때도 농업인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농지는 농업인만 받을 수가 있어. 농취증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농지를 정여 있죠, 정여. 대가가 없잖아. 공짜. 큰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나한테 준단 말이야. 예. 그때는 농취증 낼까 안 낼까? 그때 찍어. 내 안 내? 안 내? 또 내? 좀 전에 낸다 했다가 안 낸다 했다가 눈 부딪히니까 나 몰라.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요. 가만히 있어 봐봐. 정여라는 얘기는 대가 없이 받는 거잖아요. 농지법의 근본 원칙은 너가 농사 안 지을 때는 가지지 말라고. 농사 지어야만 가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너 농사 안 지는데 왜 정여받아? 농취증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야. 농지는 농취증을 내라는 것은 투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야. 농사 지을 거냐 말 거냐는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돼. 여기서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배우면 엄청나게 헷갈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땅 있지요. 허가구역 중개사법에서 배우거든. 정여받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거든. 법원에 경매받을 때 허가를 안 받거든. 괜히 얘기했네. 그래서 농지 쪽으로만 가요. 농지는 경매로 받거나 정여를 받을 때 농취증 낸다 안 낸다? 내야 된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못 오려고 농지를 가지냐 네가. 농사를 지을 사람만 가져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농취증은 포인트가 시구, 원면 4일 내 발급해 주거든. 농취증 발급 안 받는 몇 가지만 딱 알면 돼요. 자, 도시민들이 아까 주말 체험 용능 있었죠? 면적 얼마까지만 가진다? 1000. 이때는 농취증 낼까 안 낼까? 그것도 찍은겨?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네. 자꾸 찍는데 다 맞히잖아. 과거를 또. 자, 33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낸다. 냅니다. 그 대신에 영농계획서만 면제하는 사유거든. 자, 볼게요. 외면위에 333페이지 발급대상. 농지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하는 자, 거기 줄제.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 가로치고 뭐라고 됐어요? 시구, 업면장으로부터 농취증 발급받는데 다음에 해당하면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 다음에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는 농취증 낼 필요 없지. 담보농지 협의마치 이건 뭐 냅두고. 그 다음 발급 절차를 한번 볼게요. 2분의 1번 농취 하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 틀어놔요. 지금 수업하는 거 듣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좋네. KT 알죠 그거? KT면 또 통화가 안 돼요. 또 통화가 안 됐나? 뭐가 안 됐지 KT가? 어디 충정로 불나가지고 뭐 저 난리 났다며요 그 동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 적성국가에서 뭐 저런 거 하나 불질러 부르면 어떡하려고. 이 나라도 진짜 뭐 엉망진창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SK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LG는 또 그 중국산 장비를 써가지고 뭐 5G 한다고 그러고서 불안해서 못 쓰고 KT 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KT. 자, 가로 2분의 1번 볼게요. 농취증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 모두 포함된 농업 경영계획서란 말 동그라미 하세요. 작성해서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면에다 발급 신청한다. 자, 그러면 등기할 때 내는 것은 농업 경영계획서요, 농취증이요? 그렇지.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면적이라든가 노동력, 농기계, 장비 어떻게 할지, 뭐 심을지, 이용실대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제일 중요한 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 있나요? 다음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박스에 중요한 거 3개, 시험 연구 실습지, 종묘 생산지로 취득하거나 주말 체험 영농 줄치세요. 전형허가 전형 신고한 자 이건 어렵고. 자, 도시민들이 주말 체험 영농일 때는 농취증 낸다 안 낸다? 내는 게 안 내는 게? 그 낸다고 그래서 안 낸다고 그러세요? 그렇지. 얘는 영농계획서만 면제되는 거예요. 형식적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거 여러분 서울서 부동산 하잖아요.
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농지 거리 중개할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목동에 사는 사람이 평창에 농지를 한 300평 사고 싶다. 뭐 주말 농장으로 주말마다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꽃갱이 들고. 거기다가 농막 설치하면 되거든. 농막 나중에 가르칠 텐데, 농막이란 말 들어봤나요? 그게 이제 건축법 바뀌어서 많이 규제 풀렸는데, 농막이라고 과수원 밭 한가운데에 6평 정도, 이게 뭐냐면 농사 짓다가 비료 같은 거 쌓아놓고 농기계 쌓아놓을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고 비슷하게. 그런 농막이라고 그래. 예전엔 규제가 심했는데 지금은 농막 설치할 때 20제곱미터까지는 참 좋아져서 전기도 연결할 수 있게, 수도도 연결하고, 전기 연결한다니까 냉난방 되고, 수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정화조. 이거 설치 안 하게 됐는데 요새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별장처럼. 그래서 농막을 기와집으로 이쁘게 해서 설치해주는 업체도 있다니까. 그래서 냉난방 설치 다 해가지고 밥 다 해먹을 수 있게 별장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평을 사가지고 한 켠에다가 농막 설치 딱 해놓으면 전기 다 연결하잖아요. 에어컨 달고 난방 달고 난방팬을 다 설치해놓고 밥 해먹고 다 한다니까. 그걸 300평의 땅에다가 막 도라지 심고 더덕 심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천구 사는 사람도 시골의 농지 300평 살 수 있다니까. 주말 농장으로 1000제곱미터니까. 그럴 때는 농지증 발급 받고 안 받고. 그런데 이제 해당 면사무소 갈 거 아니요. 읍면사무소 가서 주말 농장으로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영농계획서 기재해 오세요. 하질 않는단 말이야. 바로 오전에 가면 오후에 발급해주고 농지증 발급해줘. 형식적으로 농지증 가져가야 돼. 등기할 때. 실제 영농계획서만 면제한다고. 그런데 자꾸 농지증 안 받는다고 시험 내버려. 다시 한 번만 더. 주말 목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이다. 형식적인 농지증 낸다 안 낸다? 낸다. 실질적인 영농계획서 낼 필요가 없다.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땅 사러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밖에서 뛰어나가가? 300평 어디 가서 300평? 왜 300평이냐면 지방마다 좀 다른데 150평짜리가 한 마지기, 150평짜리 두 마지기, 요 정도까지는. 주말 체험 목적을 하는 사람은 주말 농장으로 시골 농지를 마음대로 300평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규정이 도시민을 위한 걸까? 농업인을 위한 걸까? 아니야, 농업인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야. 농지를 농업인이 팔아가지고 딸내미 시집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농지는 농업인만 사게 되면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야.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나 죽을 지경이다. 이걸 팔아야 병원비도 쓰고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그러니까 도시민들도 300평까지는 마음대로 사게 해줘야 이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없어서 이 규정이.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농업인을 위한 규정이에요. 농지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 받는다. 불만이 많으니까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해하면 쉽다니까? 그러죠? 얼마나 공법이 재밌는 과목인데. 그 다음에 맨 밑에 발급 기준에서 4일 내 2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자, 일단 농지증은 매매 등으로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받아서 등기소 내야 돼요. 누구 찾아가면 된다? 시구, 읍면. 시구, 읍면에 간다고. 말고가 아니고. 시군 이러면. 그러면 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매수청은 누구 찾아가고? 농어촌 공사에 가고. 농지증은 시구, 읍면. 그런 것 구분해야 공법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그래 놓고 이제 머리에 때 삐끼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처분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매수 청구도 나오고, 오른쪽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자, 1번.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 발생 후 몇 년 내, 1년 내 농지 처분하라 해가지고, 박스 나오는 게 이거. 보세요. 그건 무시하고. 자, 상속을 내가 농사 안 짓는데 3만 받았다. 만 빼고 2만 팔으란 얘기지. 상속받은 지 몇 년 내? 1년 내.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저 밑에 처분 명령 보세요. 2번에 1번.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동그라미 명한다. 자, 몇 개월 내 팔으라고? 명령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매수 청구. 제가 체크하는 것만 줄치면 돼요. 1. 기업. 3번의 기업.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
띠리리리 해놓고 다음 줄에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사세요. 이건 누구한테 가서? 한국농어촌공사 간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 3분의 1번 시군구청장은 줄치고 3분의 1번이에요. 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 청구하여 협의정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렇게 매수 청구도 안 했다는 얘기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즉 팔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얼마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때려버립니다.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땅값의 몇 프로? 20%. 그러면서 이제 어딜 보냐면은 그 동그라미 3번 시군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한 날 기준으로 하여 명령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몇 회? 매년 1회. 1년에 완샷 땅값의 20% 날라간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완샷 땅값의 20%. 저 건축법은 1년에 2번까지 날라가거든요. 다 달라. 이행강제금이 또 제대로 외워놔야 돼요. 이거는 1년에 몇 번? 한 번. 땅값의 20%. 그 다음에 뭐 농업진흥청 지금 안 돼도 괜찮다. 여기까지. 농지법은 이렇게 수업만 들으면 돼요. 수업만 들으면 나중에 문제 풀리고 집에 가서 1장 한번 쓱 한번 읽어보셔요. 1장을 읽어놔야 모든 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 2장, 다음 주에는 건축법부터 쉬운 거부터 2장, 3장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법 쉬운 거부터 할 거예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